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기회일까요? 큰 위기 뒤에 큰 부자가 나옵니다. 달러 사셔야 됩니다. 네, 살게요. 네, 나 쌀 없어요. 때 사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뭐 네. 이렇게 위기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네. 대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얘기에 앞서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기회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진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회는 언제 딱 오는지 세번 아세요? 온다던데. 그리고 인생에. 진짜 큰 돈 버는 사람은 언제 그 기회를 잡는지 아세요? 큰 위기 뒤에 큰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4년, 5년 뒤에 저는 큰 부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부자. 그러니까 IMF 때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네. 네, 정말 이제 그 위기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제 큰 기업을 일궈내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후에도 그때 부동산 경매에서 돈 버신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위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위기 뒤에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다가오니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한 2년, 3년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달러 얘기는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뭐다? 보험처럼 무조건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하고 제 블로그에서는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달러 얘기를 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때만 해도 1200원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4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때도 달러 얘기했었죠. 달러는 여러분들 진짜 지금 시대는 보험처럼 무조건 들고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만약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금 달러 자산이 없다. 그게 뭐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네네. 달러 자산이 없다라는 건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위기의 시대에 빛나는 자산이 뭐냐? 이게 달러예요. 자, 보세요. 요때 IMF.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좀 작긴 하지만 요때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요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남아있는데. 네. 자, IMF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50%에서 80%까지 폭락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70%, 80% 폭락했고요. 네. 주거용 부동산도 50%씩 막 폭락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다 폭락하는데 이때 환율은 뭐예요?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보세요. 금리위기 때도 주식, 부동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죠? 근데 뭐만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만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지표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죠. 그 얘기는 네. 무슨 얘기예요? 한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상 최장 10분기 소비 판매 감소하고 있죠. 가장 오랜 기간 지금 소비 판매가 계속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사상 최대 법인 파산. 왜 이렇게 사상 최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러니까. 예, 사상 최대 법인 맞아. 파산, 사상 최대 자영업 파산, 또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20년 만에 경매 건수 최대, 그 다음 대기업도 구조조정 위기설, 지금 삼성이나 롯데에 대한 이런 위기설이나 이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또 결정타가 뭐예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하겠다. 예, 미국만 챙기겠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달러 강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달러가 어쨌든 이제 1,400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고척화되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달러를 좀 재테크 안에 거기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가격대로 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내년 1분기까지 그냥 매달 사세요. 내년 1분기까지. 네, 계속 사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혹시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내 호주머니에 달러가 없다. 지금이라도 사라. 진짜 위험합니다. 달러가 없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달러 사셔야 됩니다. 네, 살게요. 네, 나 쌀 없어요. 때 사야 됩니다. 네, 사야겠네, 네. 사야겠네. 달러 빚을 내서라도 네. 달러를 사라. 네. 네. 자,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자국 우선 미국만 챙기니까 미국 경제 홀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대공황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성장해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될까요? 약세가 될까요?
당연히 강세가 당연히 되죠. 강세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반대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달러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미국이 불황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더 불황이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이제 금리위기 때 너무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이 제가 좀 짧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위기고 한국 위기가 없으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또 환율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더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환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희일비 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묵직하게 사놓고 들고 가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심각한 경제 파국이 왔을 때 내 나머지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얘가. 다른 건 떨어지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내 전체 자산이 보호가 돼요, 안 돼요?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식, 부동산 계속 좋아질 줄 알고 달러 하나도 없어. 근데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재산 고스란히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라도 달러는 꼭 가입을 좀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단기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네. 제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달러 사모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네, 달러 사모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부동산의 가치나 특정 국가의 돈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될까요?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요? 어떤 부동산이 인기 없고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죠?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자,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냐? 얼마나 내가 그 부동산을 갖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강원도 산골짜기의 땅 싸요, 안 싸요? 싸죠. 왜 싸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니까. 강남 왜 비싸요?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가고 싶어 하느냐, 갖고 싶어 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특정 국가의 돈의 가치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로 결정이 되겠죠. 자, 만약에 달러를 지금 쓰는 사람이 1억 명인데 앞으로 5천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줄어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높겠죠. 근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결국은 이걸로 부동산이나 특정 국가의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향후에 한국 돈을 쓸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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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네. 뭐 우리 돈이 뭐 전 세계에 통용되는 돈은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인구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인구를 보시면 2022년, 20년과 21년 어느 즈음에 인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죠. 2040년, 2072년, 그나마 2022년부터 2040년까지는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인구 성장률도 요게 마이너스로 들어섰죠. 22년에. 네. 그리고 2024년에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2070년에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지금. 자, 그래서 뭐예요? 미국 돈 대비해서 한국 돈의 가치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네. 없죠.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입에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인구가 쪼그라드는 그 초입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공장들을 지금 해외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이거는 물론 이제 미국의 반협박과 뭐 또 그 혜택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딱 또 입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아마 대기업들도 너무 지금 난처할 거예요. 아, 그냥 한국에 공장 지을 걸. 예. 아, 진짜 한국에 공장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30년 후에 원달러 환율은요, 우리 상상이 무슨 막 사람들이 그냥 1,600원, 1,700원, 2,000원 얘기하면 무슨 무슨 한국 위기였어 이런 생각 하죠. 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천 원일 것 같습니까? 최소 2,000원, 3,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충분히 그게 5,000원, 만 원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노후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 매월 달러 자산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달러를 일단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월 적립식으로 저는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매월 따박따박 달러로 저축하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라지는 돈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위기 시대에 어떻게 좀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이제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아마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험이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상관없이 달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 안에 달러 자산을 비중을 좀 올려놓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달러 자산을 일정액씩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달러 보험이 그래서 그런지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와 다 갈려 있는 거겠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과연 이 위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결론은 달러를 좀 모아라 라는 그렇죠. 결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